한겨레 신문 허지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경기도 성남시 야외 공연장에서 있었던 사고 관련 소식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부상자들 현재 상태 좀 알려주세요. 네, 사고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부상자가 총 11명인데 이 중에 8명이 폐 복부 쪽에 손상이 아주 치명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망자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제 사고로 사망자는 16명이 있었고요. 부상자 11명인 상태입니다. 현재 분당 차병원과 재생병원 등 6개 병원에서 부상자들이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난 건지 간단히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다들 보도 접하셨겠지만, 이번 사고는 관람객들이 올라서 있었던 환풍구의 덮개가 무너지면서, 벌어진 건데요. 네. 문제는 이 환풍구 위로 사람들이 올라갈 때 이것을 제지하는 안전요원이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공연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형식적으로 안전에 유의하라 정도의 말만 했고요. 사람들은 공연을 이제 뒤에서 지켜보려고 환풍기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이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 외부 환풍구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도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건축법상 환풍구 주변에 안전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네요. 건축법도 좀 손 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붕괴 사고의 원인과 대책은 조금 있다가 전문가 모셔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와중에 사고 책임 놓고 지자체와 주관사가 책임 떠넘기게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네, 어제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행사, 이게 축제 때 나눠진 이 팸플릿에는 이 주최자가 경기도와 성남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고대책본부는 이 주최 측이 인터넷 언론사인 이제 이데일리라는 곳이고, 경기도와 이제 성남시의 동의도 없이 지자체의 명칭을 사용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데일리 쪽은 실질적으로 행사 주관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맡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막식 축사까지 할 예정이었다면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주최자인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임 소재는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얘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오전에는 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한 과장이 사고의 책임을 비관해서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어떡해요. 행사가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건지도 의문이지만 이 사고 책임을 좀 서로 회피하려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좀 비춰서 유족들 심정이 어떨까 좀 안타깝다 이런 누리꾼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문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사기관이 통신 사실을 확인을 해놓고도 당사자에게 통보를 안 해주는 게 연 수만 건에 달한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예. 원래 이제 수사기관이 통신 감청을 하거나 통신 사실 등을 이제 조회해보거나 이랬다면, 그런 확인을 했다면, 사후에 이제 감청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에 그렇게 조항이 있는데요. 예, 법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경찰청의 자료를 입수해서 막상 살펴봤더니, 2009년 이후 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허가서는 35만 154건이 집행됐는데, 당사자에게 내가 이렇게 통신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그런 통지된 그런 건수가 20만 9,680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14만 건 이상이 당사자에게 통지가 안 된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살펴보니까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기소, 불기소, 불입건, 처분 등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3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되거나 기소가 안 이루어지고 내사가 종결되면 수사기관이 통신 감청 사실을 안 알려줘도 되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의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통신 감청 당사자 14만 명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분들 어떤 통지도 안 받은 상태로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감청당했는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검경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면 통신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건 관행이었다 정도의 해명만 하고 있습니다. 관행이다. 법의 취지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의 수사기관이 정말 범인을 잡기 위해서 통신감청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또 정권의 비판적인 어떤 여론을 통제하려고 감청 수사를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관련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게요. 자, 그다음에 프랑스 권위지인 르몽드죠. 그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일가를 비판하는 것이 위험해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해서 이목을 끌고 있죠. 예, 외신들이 지금 이 후진국형 언론 통제라고 뭐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점점 인식하게 될까 좀 안타깝습니다. 네. 르몽드즈가 지난 수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의 기소 소식을 전했는데요. 단순하게 전한 게 아니고 분석성 기사로 전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것이 뒤늦게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르몽드는 또 박 대통령 일가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위험한 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어준과 주진우 씨 등 두 언론인이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서 12월에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역시 거론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더불어서 누리꾼들이 텔레그램 망명을 떠나고 있는 것도 함께 보도해서 다뤘습니다. 한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정 문제와 관련한 이 보도들이 공공의 이익의 영역에 속한다고 밝히면서 한국 검찰의 산케이 신문 기자 기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중에 개헌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바로 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게 무엇인가 이런 분석 기사들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 네. 사과 배경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김무성 대표가 하루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원 집정부제 개헌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 청와대 쪽에서 불쾌한 입장을 좀 비치면서 굳이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그런 모양새로 비치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과 내가 정면 충돌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뒤늦게 밝혔는데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루 만에 사과하는 건 좀 김 대표로서는 체면을 구기는 일이죠. 그죠. 그러면서도 예. 이렇게 한 이유는 개헌론 발언이 이제 일파만파 커지면서 좀 이렇게 그런 파장이 더 커지기 전에 좀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이미 김무성 대표는 불을 지피는 데는 성공을 했고 정치적으로 얻을 건 다 얻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하. 김 대표가 비록 대통령에게 사과했지만 개헌 불가피성을 함께 이렇게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정기국회 끝나고 박 대통령이 이제 집권 3년 차에 들어서게 되면 개헌 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얻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야를 망라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내년이 개헌 적기다 이런 주장이 강합니다. 내년엔 큰 선거가 없어서 여야가 이제 상대적으로 정치적 실익을 내세우지 않고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또 19대 국회에서 이 개헌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 가입한 의원들의 회원수가 155명 과반이 넘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제 정기국회 때까지는 당에서 일체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내년 초에 올해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헌의 필요성은 항상 모두가 공감하기는 했는데 항상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진행이 안 됐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한겨레신문 허지연 기자였습니다.